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번 관대를 진행하게 된 초연 때 환희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휘종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 제가 네, 여기 회사에서 준비한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B클래스를 관람해주신 관객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를 맞아 다시 이 무대에 오르니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출연했던 작품이고 정말 진짜로 열심히 준비하고 사랑했던 작품인 만큼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즐겁게는 제가 보장을 못하겠고요. 알차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연극 B클래스의 작가이자 연출인 오이나 연출과 배우들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한 명씩. 네, 그럼 연출님부터 먼저 올라와 주시면. 이거 다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거기 앉아. 사탕을 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연출님부터. 네네. 말가 나오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B클래스 작가이자 연출을 맡은 오이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택상 역할을 맡은 이이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수연 역할을 맡은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전 역할을 맡은 고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아피 역할을 맡은 김대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완 역할을 맡은 오경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B클래스. 그 대본대로 읽는 게 참 너무 로봇 같고. 네, 해보겠습니다. B클래스가 현재 진짜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인 걸 입증하듯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하니 형이 시킨 거잖아요.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관객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이거를 미리 한번 다 읽어봤거든요. 네, 재미있는 질문도 많았고 또 이제 작년에 초연 공연들을 떠올리게 했던 날카로운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질문들을 한번 한 분씩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연출님께 제가 갈 때마다 연출님을 마주치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관객분이 예,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갈 때마다 연출님을 마주치지 않는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첫째로는 일단 제가 많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보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발전시키고 싶어서 그게 첫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같이 호흡은 할 수 없지만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막내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연출님이 극장에 와주시는 날에 본인들이 더 힘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줘서 그냥 올 수 있는 날은 최대한 오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못 오는 날도 생길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사실 초연 때도 되게 많이 오셨거든요. 거의 빠진 날이 없을 정도로 많이 오셔서 그쵸, 괴롭혔던 네.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카메라 못 쳐요. 그죠? 굉장히 괴롭고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되겠습니다. 네. 이림 배우님 질문입니다. 초연에 이어서 또다시 재연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좋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정말 택상이 같은 이림 배우님. 와우. 멘트들 읽으신 거죠? 아니요. 아니 직접 질문이 진짜 지금 이게 관객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를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초연과 재연의 택상이를 표현함에 있어
어떤 조금 다른 부분이 또 있는지, 그리고 혹은 재현의 색상을 만들어 가다 보니 초연과는 다른 색상의 모습이 보였는지,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네, 일단은 이날 연출이 가장 신경 쓴 게 이제 색상이 감정 라인이나 밖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인데요. 초연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착하고 앞부분에 특히 뒤에 이제 싸움하기 전까지 많은 것들을 좀 감추고 좀 이렇게 싱글벙글했다면은 이번에는 좀 더 예민하고 서슴없이 환희한테 자기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라인으로 사실 크게는 그렇게 바뀐 건데 사실 되게 미묘해요. 근데 뒤에서 이제 싸움하고 나서 택상이가 고백하는 장면을 넘어갈 때 그게 굉장히 커지거든요. 처음에 감추고 있다가 이렇게 드러내는 그 모습이랑 또 예민해져 있던 거를 이렇게 못되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밖에서 봤을 때 못됐는데 뒤에서 6교시에서 고백하는 장면들이 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출이 감정선을 잡은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재현 공연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초연 때 택상이가 더 나한테 맞는 것 같고 더 좋은데 그랬는데 공연을 딱 하고 나니까 연출이 말이 맞았구나. 네, 이번에 연출이 좀 예민하게 가서 좀 못되게 보일 수도 있는 택상이를 앞부분에 보여줬던 게 뒤에서 더 개인적으로도 더 크게 아프게 느껴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나랑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이 더 저한테 더 다가오는 택상이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됐나요? 대답이 됐나요? 네. 대답이 된 거겠죠? 네, 모자란 거는 이나 연출이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택상이가 워낙 또 잘 하시고 저는 이제 배우가 가진 역량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새로운 시도들을 본인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택상이를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배역의 의지와 목적에 맞게 수정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택상이가 어떤 친구인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 아이가 뭘 이루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한 결과물이 재현에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조풍래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인데요. 네. 초연보다 더 욕을 잘하고 네. 조금 더 까칠하고 그러면서 개그감까지 충만해진 수연으로 돌아왔는데 재현의 수연이를 위해 중점을 둔 사항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생각한 거는 어떤 연출가 얘기했을 때 어떤 장면의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장면의 목적이면서 이미 시작했을 때 나는 삐뚤어진 애다라는 거를 설명적인 거를 조금 빼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시도, 그런 시도를 전체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들, 저 아닌 나머지 4명의 배우가 저한테 주는 거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주는 만큼에 의해서 말을 그 상태가 표현되는 어떤 설명되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는 걸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던 게 이번에 굉장히 조금 더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로에 데뷔해서 처음 이제 오이나 연출에게 욕을 배워서 찰지게 욕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욕도 잘 안 하고 사람 때리는 것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한 연출한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질문이 됐나요? 대답이세요. 형들이 나쁜 말했죠. 질문을 시키면 네네네. 대답이 됐나요? 이제 마지막 하나에 개그감까지 충만해졌다고 하는데 개그감이요? 개그감은 사실 첫 공 때 원래는 김건모 핑계 처음에 그런 반응이 나올지 전혀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 사실 정말 대본이었고, 제가 그런 개그를 초연 때 그냥 애드립식으로 해가지고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대본 안에 있어서 조금 깜짝 놀랐었던 거고, 그거는 개그감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작가이며 연출이신 오이나 연출께서 그 대본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걸 그냥 충실히 시행했던 거, 이행했던 뿐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재밌는 사람은 아니라서. 풍령 되게 재밌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제 풍령 또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은 평생 못 울어 이 대사가 있잖아요. 네, 사람 평생 모른다. 네. 이 대사 때마다 매번 네.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이게 사실 다음 배우님. 그쵸? 네네. 잠깐만 현기증. 죄송합니다. 고혜리 배우님. 죄송합니다. 사람은 평생 못 울어 이 대사 때마다 매번 정인 선생님께 뼈를 맞은 듯한 기분으로 장면을 보곤 해요. 사실 이 공연을 처음 봤을 때 너무 과하게 냉정한가 싶기도 했는데 이 대사를 하실 때 배우님의 기분과 생각이 궁금하다고. 네. 일단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많이 슬퍼요. 근데 이제 수연이가 아픔 속에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수진이 정말 친구로서 그리고 수연이를 아끼는 동생으로서 감정이 휘둘리지 말고 그래도 살아야 된다. 그래도 일어서야 된다라는 어떤 마음 때문에 더 냉정하게 매몰차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진지했나요? 아니 너무 좋은 답변이었어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환이었으니까 정인 선생님의 말이 저한테 되게 고맙고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랬다고요. 자꾸 태클거 싶네. 네, 대현 배우님 질문입니다. 아니요. 죄송해요. 사탕은 네. 사탄 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오르골을 택산에게 주잖아요. 네. 이 오르골을 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네. 엄마의 말을 택산에게 해줄 때 치아키는 어떤 감정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저 어머니가 주신 건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쭉. 근데 그게 한국에 있을 때 다들 저 일본 사람인 걸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일본에서도 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는 친구가 택상인데 택상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보고 나서 끝까지 나는 우린 친구잖아. 유일하게 딱 한 명밖에 없는 친구. 세상 살면서. 그래서 제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오히려 저는 치아키가 더 많이 주변을 많이 보고 그다음 눈치도 많이 하고 보고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더 성장해서 주변 사람들을 챙겨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장부터 아예 계속 주변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걸 보려고 하고 더 많이 보듬어 주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택상이는 저한테 유일한 친구인 거죠. 그래서 저의 모든 거를 주고 싶어서 택상이한테 준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옵나이다. 치아키는 정말 천사 같아서 할 때마다 너무 행복했어요. 같이 이제 공연할 때마다. 저도 재밌어요. 그럼 이제 다음 환희 역할을 맡은 오경주 배우님. 네. 네.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희랑 수연이 둘만 있을 때 네. 환희가 수연이한테 너 노래 잘한다더라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라는 대사가 있는데 네. 정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환희의 생각인데 선생님의 핑계를 대며 칭찬한 걸까요?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저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가사 다 외웠냐? 잘한다던데 선생님이 라고 멋쩍으니까 선생님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라고 그 멋쩍음을 피하는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요? 저는 전자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앞에 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해서 할 말이 없다 보니까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선생님이 어려워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이나 연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B클래스 그리고 여기서 B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이 B, 레일. 네. B클래스 안에서 B는 어떤 상징으로 쓰였는지 궁금하다고. 작년에 비슷한 답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글을 쓸 때 공연이라는 것이 되게 이렇게 위대한 예술가들이 무대에서 표현을 해주지만 그 과정 안에서는 조명이나 뭐 무대나 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정서를 대변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 조명, 그러니까 귀로도 들을 수 있는 정서를 뭘로 표현하면 제일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마침 B클래스를 처음 쓰던 날 비가 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반복적인 소리는 또 사람을 깊은 생각에 담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서를 표현하는 다른 수단으로 날씨를 또 한번 이용해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명확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네. 네. 그 환희의 교복 단추를 상징의 매개체로 사용하셨나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환희는 단추를 전부 잠궜다가 서서히 풀려가고 수연이는 처음부터 다 풀려 있고 치아키는 애초에 잘못 채워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일단 의도한 건 맞고요. 네, 작년에 뭐 희정 배우님도 하셨었지만 되게 답답했거든요. 단추 잠그고 내가 나오라 그래서 되게 싫어했어요. 어깨가 넓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사실 공연을 보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메타포하고 클리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네. 뭐 그거를 굉장히 획기적인 대본이거나 획기적인 연출로 이렇게 뻔한 얘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싶지도 않았고 적당한 클리셰와 메타포로 적당히 잘 전달을 드려서 많은 걸 느끼시고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맞아요. 네, 그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인간의 버릇이나 습관들이 그 인간을 대변하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봐도 소매를 접은 거나 이렇게 따뜻하고 있는 사람들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듯이 그래서 환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걸 감추고 싶고 닫혀있는 아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로 그 상징을 썼던 거고 치아키가 단추가 엇갈려 있던 것도 조금 더 나아가서 남한테 쉽게 말해서 손을 탈 수밖에 없는 아이가 더 많은 위로와 더 깊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는 친구가 결핍이 있다고 해서 차별성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다시 이긴 배우님인데요. 만약 시간을 되돌려서 A 클래스가 아닌 우정과 졸업 공연을 선택했다면 택상의 인생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A 클래스가 아닌 A 클래스를 선택하지 않고 우정과 졸업 공연을 공연 선택한다면 네네네. 네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바닥을 치거나 무너져 보지 않은 사람은 저는 결과가 다른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나중에 커서 지금 편지 읽고 이렇게 상처 준 거에 대해서 위로하는데 만약에 우정을 선택하고 졸업 공연을 했다면 겉으로는 그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속으로 나중에 커서 더 빗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마음이 그게 아니었으니까 택상이는 위로 올라가고 싶은 게 욕심이 있는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인이 됐을 때 택상이가 지금처럼 편지를 읽고 상처받으면서 친구들 다시 만나고 싶고 이런 것보다 또 성인이 된 그 사회의 어떤 사회인으로서 그 안에서 또 욕심을 부리고 겉으로 또 웃고 괜찮은 것처럼 지내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 경험에서는 그런 게 좀 느껴져요.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달라졌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이렇게 또 풍내형 질문인데요. 힘든 가정사 그리고 반항심이 가득한 수연이는 그래도 봉선학원에서 버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수연이에게 노래란 어떤 의미이고 B클래스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도 수연이는 음악을 통한 꿈이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공선을 졸업하고도 수현이는 계속해서 뭐라? 네.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튼 그래서 수현이는 계속해서 음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그게 뭐 제가 졸업 공연 때 그게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래가 자신이 속마음을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어쩌면 그런 하나의 선택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현이는 노래를 하는 거를 끊임없이 했었을 것 같고 그 노래를 그냥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상태, 속마음 이런 거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노래여서 그래서 학교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음악을 그래도 즐겁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질문 고혜리 배우님. 네. 정인 선생님,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던 서정인이 선생님이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음악가로서 연주가로서 선택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악을 하는, 그러니까 연주가가 되는 것도 굉장히 멋있고 행복한 일이지만 계속 괴로워했었으니까 음악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참 의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느꼈던 거, 그리고 힘들었던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 아이들과 공유를 하면서 좀 더 행복하게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선생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김대현 배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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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키는 네. 어떻게 경쟁과 살아남는 게 전부인 이곳에서 따뜻하게 타인을 바라보고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치아키는 성공하려고 공선에 들어간 게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그러니까 치아키가 여기 온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이 어떤 이 경쟁 사회에서 그렇죠. 치아키의 성격을 갖고 이곳에 들어오게 됐는지. 우선은 들어온 거는 그래? 죄송해요. 아니 난도증이 있어서. 나 괜찮아. 나 이해했어. 나 그렇게 그러니까 똑똑한 내 사람이야. 말 들어봐. 여기가 치열한 곳이잖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치아키는 자기가 이렇게 치열한 경쟁에 살아남으려고 안 하고 남을 도와주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냐? 치아키는 성공하고 싶어서 공선 온 거 아니야? 아니지. 아니야?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나랑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는 대사가 생겼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대방한테 말하는 게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거라 지금 어머니는 아프시고 아버지까지 안 계시니까. 근데 한국에서 전 개인적으로 그냥 아버지 엄마가 아프니까 같이 해줄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먼 친척 집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 오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했던 게 춤이니까 엄마가 발레를 했었고, 그러니까 저 또한 이제 핸드볼 했었고, 그래가지고 온 게 여기 이제 평생 학원인데, 그다음 또 그래도 빅클래스니까 그렇게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들거나 그랬을 때 무조건 춤만 췄을 것 같아요. 춤을 많이 추고 춤으로 뭔가 다시 풀고 뭔가를 하고 저도 움직이는 걸 좋아하잖아.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친한 친구 한 명이 생긴 거예요. 택상이. 그래서 택상이한테 잘해주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이 보고 더 잘해주려고 하고 저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힘든 게 다가 아니고 그냥 남들을 먼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왔는데 내 얘기 나 하라며. 잘 듣고 있습니다. 나 아무 생각 없는데 그냥 나 나오는 것만으로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춤을 추면 행복한 치아키. 그래서 비 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좋아하는데 하도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육교에서 어디 갈까 생각하면서 비를 되게 많이 맞았어요. 육교에서 일본에서 감기 걸리고 코 찌찌기 집에 갔다가 아니면 학교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옳지 잘했어.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이제 또 환희 역할의 경주 배우님인데요. 네. 이거 저도 똑같은 질문 옛날에 받았었는데
패스 도장 없이 졸업한 환희는 주변의 시선에서 벗어나 행복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행복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선택을 계속하면서 살 거잖아요. 그때 뭐 정해진 틀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희가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도. 네. 행복을 빌어주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체 질문인데요. 택상이 빼고. 택상이가 B클래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다른 친구들이 초대를 받았다면 선생님까지 보러 갔을까요? 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원 다 참석하는 걸로 같이 반반으로. 그리고 이인 배우님, 택상이는 친구들을 연극에 초대했을까요? 했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셨을까요? 이제 배우 하는 농담이고요. 어떤 편지나 네. 전화나 뭐 카톡이나 네. 지금 택상이로는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한테도 편지를 썼을 것 같고, 네, 지금 저도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친구들이 과연 올까. 네, 근데 다들 이근호서 온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짠하네요. 네, 편지를 구구절절 좀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치아키한테는 특히 더 구구절절 썼을 것 같은데, 진짜 왔어요? 진짜 올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과연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끝나겠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체 배우 질문입니다. 자신의 캐릭터가 가장 애착이 가겠지만 자기 캐릭터를 포함하여서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와닿는지 자신의 인생과 비교해 봤을 때 이거 질문이 되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신의 캐릭터가 가장 애착이 가겠지만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와닿는지 자신의 인생과 비춰봤을 때 애정이 가는 캐릭터가 또 있는지 연출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쭈루룩 질문해 주시면 네, 그럴까요? 저는 치아키라는 친구가 가장 생각이 나요 지금. 왜냐면은 제 주위에 치아키 같은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제가 어떤 짓을 해도 좀 이해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치아키입니다. 저는 다 좋은데 그 중에 하나만 뽑자면 저랑 닮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역할 중에 애착 가는 거. 누구의 얘기가 제일 와닿고 누구한테 제일 마음이 가. 나는 책상이지. 이게 마지막 질문이어서 조금만 살을 좀 더 붙여주시면. 저는 책상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치아키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너 말고 김대현으로서. 김대현으로서. 나 책상이가 제일 좋은데. 김대현으로서 김대현으로서 그래요. 왜냐면은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뭐 다들 그러는데 나중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 해야 하는 거를 계속 하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저 치아키도 좋아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좀 길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고요리 배우님. 저도 모든 캐릭터 그리고 모든 대사들이 좋지만